일기 신도시 특별법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분당, 일산, 평촌 같은 일기 신도시가 떡상하려나 싶은 생각이 들 텐데요. 오늘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뭔지, 일기 신도시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뭔지 알아볼까요? 사람들이 보통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명칭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맞습니다. 이게 처음엔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가 너무 오래되었으니 여기에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건데요.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하게 될 테니 그러면 그때는 또 진행하기가 어렵고 또 현재는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 문제도 있고 노후화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도권 공급이란 측면에서도 원래도 일기 신도시는 입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지 좋은 일기 신도시에 최대한 많은 공급을 창출시키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일기 신도시보다 더 오래된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만 특별히 혜택을 주면 어떡하냐고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목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당보다 훨씬 오래됐는데 분당만 혜택을 주고 우리는 안 준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하게 된 거고 사실 정부도 딱히 명분이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가 일기 신도시들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이 되는 노후 계획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특별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된 거고요. 여기서 이 기준은 택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를 말합니다. 그럼 이 대상에 들어가는 지역은 어디냐? 당연히 일기 신도시는 들어가고 거기에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구월, 연수, 계산, 포위, 철산 아 진짜 많은데요. 너무 많아서 그냥 이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략 50곳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진단 면제 완화. 재건축의 첫 번째 고비가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이렇게 험난한 재건축 시장에서 제일 첫 고비인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게 사업 속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이 안전진단 조건에 대해 다 말씀드리기에는 오늘 주제에서 좀 벗어나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또 오래되었냐, 쓸만하냐, 뭐 이런 것들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안 좋은 등급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거나 노후화가 되었다는 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네 아파트들이 보통 그런 등급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안전진단을 많이 완화해 주긴 했는데 그 평가 과정 기간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아예 안 하는 면제가 된다면 훨씬 빠르게 재건축 진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땅 면적 대비 연면적입니다. 다시 말해 땅 면적 대비 얼마나 건물 바닥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에 50평 건물을 1층으로 지으면 용적률은 50%입니다. 왜냐하면 땅 100평에 건물로 50평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건물을 2층으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땅 100평에 건물 바닥이 100평이니까 용적률도 10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층이 되면 건물 바닥이 200평이 되니까 용적률은 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용적률 상한이 있습니다. 땅의 용도별로 이 상한이 다른 건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더 사업성도 좋아지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용도를 더 상한이 높은 용도로 변경해 준다는 건데요. 2종 주거지역은 3종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고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1기 신도시가 보통 200% 전후인 걸 감안하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빠른 사업 추진 절차.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으쌰으쌰 하겠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특례도 적용시켜주고 통합심의로 절차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빨리빨리 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하는 건 어디가 선도지구가 되느냐입니다. 선도지구가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1기 신도시라고 해도 단지가 아주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에 다 진행할 수는 없으니 제일 먼저 진행할 곳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지구고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되면은 정말 좋은 거죠. 모든 혜택을 아마 다 누리게 될 테고 선도지구가 선정된 곳과 아닌 곳은 속도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1기 신도시별로 한 곳 이상씩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곳이 선도지구가 될 곳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국토부에서 이전에
선도지구를 선발하는 요소를 세 가지를 말했었는데요. 무엇이냐? 주민 참여, 시급성, 주변 지역 파급 효과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주민 참여는 뭐 당연하죠. 동의율이 높은 곳에 가점을 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뻔한 얘기입니다. 시급성은 사실 1기 신도시가 다 비슷비슷하게 입주해서 뭐 큰 변별력은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주변 지역 파급 효과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역세권의 대단지가 파급 효과가 클 테니까 그런 곳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게 또 주민들이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분당에서는 이미 선도지구로 선발되기 위해서 역세권 단지들의 통합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단지 역세권이 선발될 것 같으니까 역세권 주변 단지들이 어이 우리 한번 힘을 합쳐보자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해에 있는 뭐 풍선효라고 하는 풍림, 선경, 효성, 그리고 시범단지에 있는 한신, 우성, 한양, 현대, 경자일로에 있는 뭐 임강, 서강, 계룡, 화인, 한라, 그리고 한솔 1, 2, 3단지 이렇게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양지마을, 그리고 까치 1, 2, 하얀 5 통합 재건축 주민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금 분당은 통합 열풍이고 이 중에서 선도지구가 되는 곳이 미래의 분당 시세를 리드할 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1기 신도시들 역시 역세권 위주로 이런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집을 매수할 계획이 있었다면은 웬만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들 중 역세권 단지 위주로 잘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게 절대적이지도 않고 당장 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휘리릭 통과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내년에 있을 총선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매수하려고 했다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나라에서 밀어주는 곳을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단기간에 뭔가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실거주를 하다 보면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계획 도시들 중에서 뭐 괜찮은 수도권이나 광역시들의 택지들은 어떻게든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실거주와 투자 단지들의 소개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